자, 어제 선거운동 현장에서 목소리 모처럼 높였던 이재명 대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민주당의 또 하나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권향엽 전 비서관을 민주당이 전략공천에서 이거고 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권향엽 후보 사실 좀 낯선 인물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지난 1일 밤 민주당의 심야 최고위에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하고요. 권 후보를 공천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구가 유일합니다. 네. 권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이곳에 있던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가 됐고요. 서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하위 20%도 아니고 돈봉투 등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왜 권 후보를 공천했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권 후보는 김혜경 여사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라면서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도 없고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했기 때문에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들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심야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있었고, 뭐 친명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견 냈다고 하거든요. 이거 사안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워낙 또 예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바로 사천이다, 뭐 사천 논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공천되신 그 권향엽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당에 있을 때 알고 계셨던 분인데요. 여성국장도 지냈고 디지털 미디어 국장까지도 지냈고 네. 20년 이상 당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천 논란이 있을 법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인사 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인물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공천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원 당규상에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당 내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조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맞아서 이번에 공천이 된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무슨 사적 인연으로 인한 사천 논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또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반론은 말씀하셨고, 설주환 위원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 그 팬 카페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납득하지 못할 만한 어떤 공천이었다.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 외부자고 전부 다 당 내라든지 당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인지도도 충분하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월등하다라고 하면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이분이 공천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뭐 실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권향엽 씨가 보니까 뭐 저도 이제 후속 보도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은 지역에서의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어떤 지표 등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 정도의 어떤 경쟁력인데 저런 후보를 그냥 경선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으로 줘버린다. 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군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방법도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렇다 그냥 아무런 경선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가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정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항상 당내에서 누군가를 딱 찍어두고 공천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민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앙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후보를 그냥 전략 공천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역민들에 대한 이 무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예.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 지역이 지금 민주당 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 지역에서 굉장히 경쟁력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인가라고 좀 의문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호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지지자들 카페에서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왜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눈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지금 기소까지 있었잖아요. 김혜경 씨의 비서라고 이야기하는 배소연 씨가 기소가 되고 공범이고 이런 연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법카였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가 나와서 사과도 하고 이런 장면들 속에서 대선이 망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선을 망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사천이라는 김혜경 씨의 뭐 보좌를 했다라는 부실장 얘기가 딱 예. 나오자마자 아이고 이건 그때와 연관이 돼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